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호남의 지지를 기반으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생당의 호남 중진 의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정치 지형이 급변했습니다. 총선 결과를 집중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6주기를 맞아 사고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이 열리는 등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던 다짐처럼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세월호 참사 6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진도를 떠나지 못하는 세월호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떠나보낸 곳을 떠날 수 없다는 세월호 가족들을 취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이번 제21대 총선에서 여당이 180석을 확보해 말 그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18개 선거구를 석권했습니다. 일부 선거구는 접전을 펼칠 거란 예상도 있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최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18개 전 선거구를 석권한 민주당 소속 당선인들이 국립 5.18 묘지를 찾았습니다. 5월 영령들을 추모하고 유권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호남권, 특히 광주 전남 발전을 위해서도 혼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똘똘 뭉쳐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의대 유치 논란 등으로 선거 막판까지 일부 선거구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민주당의 싹쓸이, 이변은 없었습니다. 후반기 현 정부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고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지역민의 표심이 한데 결집했습니다. 그런 표심은 득표율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 거의 모든 선거구에서 60%에서 80%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국정 지지나 또 그동안 이 민생당에 대한 어떤 실망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인 정치인들의 어떤 신승에 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 지난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바람에 밀려 광주 전남에서 단락 한 석을 건지며 쓰리쓴 패배를 맛봤던 민주당. 4년 만에 전통 지지 기반인 텃밭탈환에 성공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파란색 돌풍 속에 민생당의 호남 중진 의원들은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들을 대신할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신인들에 대해서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유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DJ가 발탁한 육선의 천정배, 낙선, 정치구단 박지원도, 4번 기소 4번 무죄로 불사조라 불린 박주선도, 대권 주자였던 정동영도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호남 정치 복원, 거대 양당구도 타파, 구호는 좋았지만 결국 밥그릇 챙기기란 비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18명 중 13명이 초선, 당장 호남 정치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중앙당 내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일치시켜서 전달하려는 그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호남에서 배를 띄운 제3정당의 실험이 실패로 끝나면서 광주 전남에서 24년 만에 다시 만들어진 민주당 일당 체제. 유권자의 기대가 큰 만큼 책임도 막중해졌습니다. 촛불 민심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이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개혁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례대표로 지역 출신 인사를 원내에 진입시키고 광주 전남에서 정당 득표율도 2위를 기록한 정의당. 건전한 견제 세력이자 대안정당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민생당의 몰락과 민주당의 독주. 호남 정치 지형의 새판짜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KBS 뉴스 유성호입니다. 네, 이렇게 광주와 전남 지역 정치권에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호남 정치 지형의 변화가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가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를 탄탄히 하면서 호남 정치의 복원이 가능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철웅 기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 가운데 13개 선거구가 초선 의원들로 채워졌습니다.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광주 전남 정치권의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시작된 겁니다. 광주 지역은 민선구청장을 2번이나 지낸 민영배 후보, 광주시의원 출신인 조호섭, 이영석 후보 등 풀뿌리 정치인들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시민사회운동 출신인 윤영덕 후보와 이용빈 후보 등도 새로운 얼굴입니다. 반면에 전남은 법조계 출신들이 약진했습니다.
초선 의원일지라도 함께 힘을 합쳐서 지역의 어떤 민심을 전달하고 또 지역의 수건 사업들을 이루는 쪽으로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오히려 더 영향력은 커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총선의 또 다른 관심사는 민주당 대선 주자로 입지를 다진 이낙연 전 총리를 중심으로 호남 정치의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 전 총리는 자신의 선거가 바쁜 와중에도 지난달 말 전략공천 파동으로 판세 예측이 어려웠던 순천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펼쳤습니다. 눈여겨볼 대목은 당시 전남 지역 민주당 후보들이 대부분 참석했고 이번 총선 당선인들도 호남 중심의 정권 창출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호남이 중심이 되는, 전남이 중심이 되는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일으켜야 된다는 그러한 도민들의 열망을 확인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후원회장을 맡은 후보 가운데 20여 명이 당선돼 당내 기반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는 8월로 예정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도전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초롱입니다. 광주 출신의 정의당 강은미 부대표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강은미 부대표는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3순위로 당선됐고 권은희 의원은 이번 비례대표 당선으로 3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21대 총선 비례대표 투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광주 전남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은 광주 지역에서 60.9%, 전남에서 60.3%의 득표율을 보여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6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사고 해역과 목포 신항 그리고 진도 팽목항 등에서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던 그 다짐처럼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있는 목포 신항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현장 주변에서 열렸던 추모 행사는 모두 끝이 났고요. 제 뒤로 어둠 속에서 희미한 조명을 받고 있는 세월호 선체만이 묵묵히 그날의 기억을 삼키면서 희미한 조명을 받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6년 전 오늘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는 지난 2017년 이곳 목포 신항으로 옮겨졌는데요. 선체 3분의 2가 녹슬고 부식돼 6년의 세월을 실감하게 합니다. 6주기인 오늘 곳곳에서 추모 행사도 잇따라 열렸습니다. 오전 7시 30분쯤 단원고등학교 희생자 유족 등 60여 명이 세월호가 침몰한 사고 해역에서 선상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목포에서 배를 타고 3시간 110km를 달려 사고 해역에 도착한 유족들은 사고 당시 세월호가 완전히 바다 밑으로 잠긴 시각인 10시 30분에 맞춰 묵념하고 헌화했습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보고 싶다, 사랑한다고 외치는 부모님들도 계셨습니다.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이곳 목포신항에서도 광주와 전남 시도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6주기 기억식이 진행됐습니다. 저마다 기억하겠습니다, 진실규명에 앞장서겠습니다 등의 손피켓을 든 추모객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진도 팽목 기억관 앞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시민들 역시 정부와 새롭게 선출된 21대 국회를 향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또 광주에서도 세월호 가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월호 관련 토크 콘서트가 진행되는 등 곳곳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목포 신항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진도 팽목항은 애타는 기다림의 장소였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진도를 떠나지 못하는 세월호 가족들이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이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하염없는 기다림의 장소였던 진도 팽목항. 포크레인이 오가는 공사 현장 옆으로 알록달록한 컨테이너가 보입니다. 6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우재 아빠 고영한 씨입니다. 희생당한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눈 이곳, 팽목항을 떠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직도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미안함도 가슴속 깊이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교를 단원고로 데이터 연구를 하다 보니 좀 자꾸 신경이 쓰여요, 그게. 그냥 지가 원하던 대로 뭐 전작가를 하고서 그냥 갔으면 피해갈 수 있던 현실이었을 수 있는데. 고은이 아빠 한봉남 씨는 팽목항 근처에서 지내다
지난 1월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겼습니다. 차민희 아빠 조인호 씨도 진도에서 새 직장을 구해 아이의 삶의 터전을 옮겼습니다. 그죠. 우리 아이들 마지막 본 데가 여기고 그 당시부터 또 몇 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는데 마지막에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를 못 떠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계속 있게 된 거고. 진도에 머물며 마음을 치유해가고 있지만 잊을만 하면 나오는 막말들은 여전히 아프고 또 아픕니다. 저희는 사고 이후에 6년 동안을 막말은 다 들었어요. 진짜 어디 산속 들어가고 싶을 심정으로 그 정도의 어떤 아픈 상처들을 많이 줬죠. 못 따준 사랑이 아쉬워 단 한순간도 잊을 수 없기에 유가족들은 아이들을 떠나보는 곳을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주수입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는 비바람 속에 녹슬어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세월호를 어디에서 어떻게 보존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그 결정을 누가 내릴지조차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7년 3월 인양된 뒤 목포 신항에 임시로 거치된 세월호. 비와 햇빛을 막을 가림막 하나 없이 3년을 보내는 동안 여기저기 녹슬고 색도 바래갑니다. 세월호 선체를 보존할 장소 결정 권한은 선체조사위원회에 있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쳤습니다. 다만 선조위는 전남 목포와 진도 그리고 경기도 안산을 포함해 5곳을 후보지로 제시했습니다. 이어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 해양수산부는 이른바 2기 특조위가 유가족의 의견을 토대로 세월호 보존장소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2기 특조위는 선체에 대한 조사 권한만 있을 뿐이라며 해수부가 맡아야 할 문제라고 합니다. 그 사참위법에는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한 줄도 없어요. 선체 보존에 관해서. 이 해수부가 전적인 권한을. 한편 진도에서는 팽목항에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진도구는 추모 공간을 둘 장소도 없고 현재 진행 중인 진도항 2단계 공사에 차질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가족들과 시민단체는 참사 현장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라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이들이 맨 처음에 올라왔을 때 부검하던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되게 거기 의미 깊은 장소잖아요. 근데 그 의미 있는 장소들이 그냥 지워져 버린다고요.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잊지 않겠다는 다짐 속 시간은 흘러가는데 세월호 선체 보존과 추모 공간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광주 지역에서 오늘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미국에서 입국한 뒤 저녁 8시 30분쯤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63살 남성이 오늘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여수 상포지구 땅을 사들인 부동산 회사에 자금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전직 대표 50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인척으로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주 전 시장 재임 당시 자신에게 상포지구 땅을 소개해준 사람이 시장의 비서실장이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43분쯤 여수시 남면 안도 남쪽 1km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연안 자망어선이 충돌해 선원 6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여수해경은 현장에 경비함 6척을 급파해 선원 2명을 구조하고 나머지 4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과 전남지방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 당일까지 모두 129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광주 2명, 전남 3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120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제2차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부터 초등학교 4,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